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무려 7%대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비무환이라고 했어요. 좋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 좋은 점도 한 번씩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지금 예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4분기 인도량은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2만 선을 넘어섰어요. S&P 500도 6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거래는 한산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현지 시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장은 한산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2만 선, S&P 500은 6천 선 이상에서 올해를 마감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장 막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기술적 지지 라인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그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기술적 반등도 동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1969년 이래로 마지막 5거래일,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5거래일에는요 평균적으로 1.3%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일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자,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차기 주도주로서 두 개 주식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말에 이렇게 잘 상승하는 주식이 내년에도 잘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겠죠. 내년 주도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은 낮습니다. 제가 매일 금리 인하 확률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 경제를,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 1월 29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8.6%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지금 어려울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빨라야 5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률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변수는 있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경기 침체 우려감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양적 완화를 한다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방어가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을수록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주가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올수록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고용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정말 낮아진다면, 예를 들어 10만 건 이하로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간 주가가 워낙 잘 올랐기 때문에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주가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은 뉴스들이 동반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될 것인데,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더 침체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현재는 이미 주가가 나스닥도 2만 선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겠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 비호 아래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회사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 좋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FT에서는 465불 정도까지 찍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과 함께 배포가 되기 시작한 FSD 버전 13이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주가의 PER 수치를 올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지만 퓨어 매직, 순수한 마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4분기 인도량이 될 수 있겠죠. 자, 테슬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좀 어려워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최근 독일 내 세계 공장을 문을 닫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에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요. 노조와 일단 합의에 이르긴 했어요. 하지만 2030년까지 35,0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70만 대 적게 생산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글로벌 카메이크 1, 2위를 다투는 폭스바겐이 이렇게 뒤처지는 가운데 테슬라만 잘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 그만큼 자동차 판매를 통한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날 바클레이즈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51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테슬라 이번에 50만 대 정도를 넘기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51만 대만 넘겨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51만 5천 대를 넘기면 정말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51만 5천 대를 넘기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예상했던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수준의 판매량을 소폭 뛰어넘는 모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정말 51만 5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분기 인도량 사상 최고 기록할 것 같다라고 바클레이즈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분기 인도량은 1월 2일에 나오는데 얼마 안 남았죠. 거의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중국 판매량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제가 중국 전주 로컬 판매량 알려드리죠. 17,600대가 나왔습니다. 16일부터 22일까지예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해서 9일부터 22일 사이까지는 2만 대를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대비 좀 소폭 좀 숫자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몇천 대 또는 몇백 대 차이입니다만 좀 안타깝죠.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좀 꼬꾸라진 모습이에요. 10주차까지는 4분기 판매량이 21,900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 주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2023년 4분기 녹색 막대보다 아래 위치에 있죠. 좀 내려온 점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모델 Y 판매가 완판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산량이 이제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판매량이 내려온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4분기 판매량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보라색 막대가 4분기 판매량인데 전분기 대비 12% 앞서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에서는 역대 최고 판매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 연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금 63만 7천 대 정도가 나오면서 이미 전년 판매량 전체 판매량 61만 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5% 앞서가면서 약 7에서 8% 앞서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온 점 안타까운데 이런 영상을 보면 테슬라는 아직도 희망이 가득 차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율주행인데 이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 차량 사이로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면 이 앞에까지 가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좌회전을 하려고 보이죠? 좌회전 차선에 들어서려고 두 차량 사이로 들어가는 정말 어려운 운전을 해내는 테슬라 FSD 13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인간처럼 정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인간도 이렇게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애미 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애미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나 봐요. 자, 계속해서 FSD 버전 13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에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버전 13인데요. 계속 마이너한 체인지를 거듭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운전을 해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바클레이즈 어쨌든 4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 옵티머스까지 이어지는 그 AI 행보가 되겠습니다. FSD 버전 13은 테슬라 엔지니어 찰스 치에 따르면 이미 광범위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용 로봇택시다. This is the version that makes your car feel like a personal 로봇택시. 퍼스널 로봇택시예요. 자, 이런 가치 때문에 테슬라의 가치 어마무시하죠.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카메이커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절반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없었으면 미국은 정말 어땠을까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합쳐봤자 일본이나 독일보다 작은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있는데 현대기아를 합치면 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글로벌 3위 또는 4위 정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거대 자동차 기업이지만 테슬라가 워낙 커진 바람에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커요. BYD라든지 샤오미라든지 굉장히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간 중국이 일본을 이미 추월한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떠서 더욱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With a lot of work and good ideas, I think it could be exceed the value of all transport companies, excluding SpaceX. 여기에서 lat이라는 표현을 대문자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하드워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같은 행보를 거듭한다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운송회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회사들도 있겠죠. 여기 보이시는 회사들은 다 카메이커 회사들입니다. 다른 운송회사 항공사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운송회사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 스페이스X는 excluding, 그러니까 제외를 했죠. 아무래도 스페이스X도 테슬라만큼 큰 시가총액을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성 개발하면 이미 말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스페이스X가 된다라고 하면은 화성은 스페이스X의 차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제외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스타링크부터 상장한다라는 말이 많죠. 그러면 테슬라 주주들에게, 특히 장기 주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역시나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좀 빠졌는데 모델 Y가 완판이 되면서 생산량을 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자, 이 새로운 모델 Y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에 있죠. 이 모델 Y가 이미 200대 정도, 하루에 200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내년 1월 달에 바로 출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좋게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모델이 체인지가 되면 신규 모델의 생산량은 구 모델만큼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램프업 속도가 있는 것이죠. 1분기 인도량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공장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자랑하는데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높게 보더라도 1분기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의 생산량은 8만에서 1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하이 공장 모델 Y 기존 생산량이 분기당 15만 대 정도였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많게는 5만 대에서 한 7만 대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자, 5만 대에서 7만 대면 크죠. 테슬라 최대 분기 판매량이 지금 51만 대 정도가 되는데 7만 대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기차 캐즘 소리도 하고요. 테슬라 판매량 꺾였다, 경기 안 좋다, 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1분기 판매량이 빠지더라도요, 다른 것으로 버티면 돼요. 잇몸이라고 할 수 있는 FSD 구독 수입도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ESS 메가팩 현재 테슬라 매출의 1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ESS 메가팩 매출이 내년부터 대폭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이 메가팩토리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2월 31일에 100% 공정률에 다다르면서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7개월 만에 지금 완공이 되는 어마무시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캐파시티 생산량은 캘리포니아 레스록 공장과 똑같아요. 40GW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최대로 풀캐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ESS 메가팩 실적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어쨌든 뉴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이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1분기에 만약 인도량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메가팩 실적으로 좀 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내년 1분기에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인도량이 빠진다라는 소문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요. 자, 이 소식을 기대를 하고 부단히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소식이 나오면 정말 주가가 한 번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 내 FSD가 풀리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 있죠. 중국 내에 이렇게 크고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따라장이 기업들이 많아요. 뭐 샤오미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에 FSD를 라이센스 받으려고 부단히 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죠.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이렇게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인도량이 빠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쉬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간 잘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테슬라 대세 상승 구간에 다시 한번 접어들었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세 상승 구간과 같은 모습이 현재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결국 높은 산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당도하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 이렇게 큰 부침이 있습니다. 40%대, 60%대 하락이 있어요. 이를 잘 인지하시고 아트라운TV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트라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권장드리고요. 한 달에 8,990원 밖에 안 됩니다. 점심 한 끼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정말 커다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가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클럽은 단기 계좌와 장기 계좌를 모두 운영을 하면서 슬기로운 투자를 함께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어지는 두 차례 알람으로 테슬라와 미국 주식 투자 코칭을 섬세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도 테슬라 주가가 429불까지 떨어질 때 이 단기 저점에서 다 같이 매수를 단행한 저희 클럽입니다. 자, 오늘 460불대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좋은 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기 계좌도 운영합니다. 단기 계좌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 수익 실현도 단기 계좌를 통해서 뭐 20%대 좋은 수익을 정말 수차례 만들어 왔어요. 자, 매 영상마다 이렇게 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과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아트라운TV 멤버십과 함께 해주시고 아트라운TV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